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신라이벌 대전으로 함께합니다. 주요 섹터 내에서 반도체 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대결과 함께 또 그 안에서 핵심 유망주까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이죠.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최수창,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결 업종과 유망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로 촉발된 체질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반도체 오빠께서 오늘 반도체 팀이십니다. 최수차, 최영도 파트너가 반도체 팀으로 오늘 또 업종 대결 함께해 주시고요. 자, 바이오 섹터. 네, 지금 6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남주 차장, 김성훈 이사가 바이오 팀으로 또 업종 대결해 보도록 하고요. 또 업종 내 핵심 유망주로는 SK하이닉스 대 삼천당제약, 그리고 TLB 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도 투표를 진행하죠. 예, 맞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과연 손을 들어줄까요? 박소영 캐스터가 간단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두 가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 어떤 업종이 시작을 주도할까요? 돌아온 반도체 대 이벤트가 많은 제약바이오, 어떤 섹터가 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투표, 그렇다면 6월의 주인공, 핵심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방송 시작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1번 SK하이닉스, 2번 삼천당제약, 3번 TLB, 4번 알테오젠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원픽은 누가 차지할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1라운드 업종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에서 직접 섹터 애널리스트에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이 반도체 업종 수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기술력 세계 최고,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강점으로 꼽았고요. 다만 과도한 재고 부담, 5월 수출 반도체 지표 좀 부진했죠.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또 국내 소부장 산업의 취약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재개 가능성, 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압박 속에 그 반사 이익 속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외부 환경 내에서의 기회 요인을 꼽아주셨고요. IDM,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위축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 둔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의 수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반도체 팀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 최악이 지나서 이제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시각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 반도체주 전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창 대표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전히 보여주는 지표, 실적이나 수출 동향이나 또 재고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개선되고서 좋아진 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고 화두가 되냐면 결국 시장에서는 인식하는 관점인 투자자들의 인식은 이제 최악의 국면이다, 바닥 국면이다. 산업 수출 동향도 보면 올해 결국 지나고 보니까 1월 달에 산업 수출 동향이 최악의 그 수출 무역 수지 적자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최악의 국면이다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저평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상 반등이 나오는데 우선 좀 알아볼 거. 재고 지수 좀 한번 차트로 잠깐 그래프 준비하는데요. 이 재고 지수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봤을 때 한 10년의 최대의 재고가 지금 쌓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한 5주 정도의 재고 물량이 쌓였는데 이번에는 20주 정도의 재고 물량이 여전히 쌓여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신제품, 고구마 제품이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2월 제품이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DDR4, DDR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신제품 세대 교체의 과도기 국면에서의 2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라든가 헤드라인 보면 여전히 반도체의 재고가 쌓여서 크게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제품에 있어서는 공급과 수요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가격 반등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DDR5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한 5% 정도죠. 5.7% 정도 소폭 반등됐는데 DDR4의 16GB가 아니라 DDR5의 16GB는 반등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각 제품별에 있어서의 가격 반등이 좀 차이가 있는데 신제품 DDR5 쪽에서는 가격 반등이 소폭 나타나서 향후에 현물가하고 고정가격의 역전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일단 선행하는 제품은 현물가격이 조금 반등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것 중에 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애플리케이션별 D램 수요인데 서버 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C, 모바일 서버가 있는데 인텔이 몰락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인텔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PC에서만 집중적인 사업 역량을 키워왔거든요. 근데 시대는 지금 PC가 아니라 우리 모바일로 보는 시대고 모바일로 인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여기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서버가 중요한 이유가 PC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다 보니까 콘텐츠 이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버 업체들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가 굉장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향후의 전망이다. 따라서 AI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최근 엔비디아 수혜에 힘입어서 메모리 반도체,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거는 좀 시간이 더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선행을 해서 기대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영돈 대표님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사실 AI라든지 DDR5 관련한 종목들이 먼저 이제 좀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 소부장 쪽 내에서도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매매를 할 때 그러면 어디를 가장 중요 포인트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쪽 움직임들을 좀 가장 선점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부장 내에서도 어디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덕터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성능이나 속도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전력 소비입니다. 전력 소비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DDR5에 들어가는 인덕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인덕터 관련된 종목군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판 관련된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고요. 기본적으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을 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의 고가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에 하이닉스의 고가가 15만 원이거든요. 2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기술이 뭐 새롭게 발생된 거는 없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 자체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뛰어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되면 왜 2년 동안 주가가 빠졌느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새롭게 매크로에 대한 상황 자체가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토리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공격적인 뭐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가장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수익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주도주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하부에 걸리는 가벼운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변화는 많이 일어났어요. D램 규격에 대한 변화, 신규 변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표를 좀 보시면 DDR4의 이 단화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뭐 D램 익스체인지나 뭐 달러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유통 가격을 보시자고요. 기존의 DDR4의 가격이 42,980원이고 현재까지 DDR5의 가격이 49,000원입니다. 근데 1년 전 가격들을 보시게 되면 DDR5가 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었을 때 DDR4를 선택할 것이냐, DDR5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성능이나 전력비가 나아줄 수 있는 DDR5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DDR4에 대한 출하량의 감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DDR5의 생산 능력 자체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고요. 그렇다고 되면 앞서 우리 유진투자증권 우리 담당 애널리스트님께서 약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나라 소부장에 대한 산업 취약이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DDR5로 교체가 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ASP, 마진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주들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많이 올라갔다고 부담감을 좀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업황과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인덕터와 좀 기판 쪽을 눈여겨보되 이 지금 좀 매수를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팀 반격 하셔야죠. 김성훈 이사님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상대가 너무나 벅차입니다. 네,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섹터나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런 반도체와 IT 그리고 바이오 종목의 차트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더라도 거의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 오늘부터 좀 바이오가 고개를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형주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거의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테마와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한계로서는 역시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PBR 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최고점에서 PBR이 약 1.5에서 1.6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1.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최고 PBR이 1.7배까지 갔었는데 현재 지금 1.4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약간 통상적으로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PBR이 1.1배,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0.95배 정도.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라든가 미국의 신용 강등 위기, 미중몇 분쟁,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오거나 급락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평균이 나왔거든요. 90점일 때가 바닥스러운 걸 결국 보여줬다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 그런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크게 느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확실히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워낙에 핫했잖아요. 상반기 AI, 로봇, 2차 전지. 그러니까 그쪽에만 쏠려 있었지만 실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올 1월 달 연시가부터 잡고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계속 수익입니다. 올라왔던 거 맞고요. 근데 특이한 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10조 이상 반도체에 집중됐다.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을 좀 투입했습니다만 어떤 상대적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게 낙장불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외국 매수가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닐 네. 것이고 지금 쉴 때도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밸류를 논하기에는 네. 여전히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또 맞받아쳐 주셨는데 사실 조남준 차장께서도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단기 급등했던 부분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상승은 그 엔비디아발 어떤 반도체 또 AI라든가 뭐 DDR5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텔은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오른 것처럼요. 그러면 미래 가치로 인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 비중 자체가 되게 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대부분의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과연 온기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 더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질문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뭐 난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질문자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곤란한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엔비디아발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오버슈팅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다시 5%대 강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꿍짝꿍짝 맞춰가면서 방자를 맞춰가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업황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부장주들이 단순하게 반도체에만 멈춰져 있다라고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시게 되면 AI 반도체 본격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R, VR 여러 가지 이제 IT 산업 쪽에서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반도체를 소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부장주들이 지금 당장 DDR5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약한 건 맞아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로 DDR5 매출 비중이 20% 같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갔었을 때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점수를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건립이 됐었던 시기 자체가 2017년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노후 설비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체 수요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이 1차적으로 반영이 돼서 두렵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을 놓고 보시면서 소부장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최수창 파트너님도 최영동 파트너님도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실제로 뭐 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어저께 나온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출하도 감소를 했고 또 재고도 또 급증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게 너무 빠르게 긍정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질문에 정답이 있어요. 4월이잖아요. 왜 4월 거 논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의 10년, 20년의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통계와 자료 분석을 해보면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바이오이긴 한데 바이오 같은 건 사실 도전 종목이거든요. 꿈을 먹고 가니까 기대감이지만 반도체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존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존 가치에 있어서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이클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DR5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작년에 3%입니다. 이것이 낮아졌던 이유는 CPU 호환되는 게 대량적으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DDR5에 대해서 올해 침투는 적게는 12%, 17%, 내년에 27%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DDR5의 성수기,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재고라든가 4월의 뭐 데이터들은 사실상 간과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것이 부담스럽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낙관론은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DDR5 신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온기가 점차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쪽에 대한 긍정적인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또 대결 업종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업종 또 어떤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지 반도체 캘린더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의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애플이 10년 만에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5일부터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MR 헤드셋을 발표할 텐데요.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메타버스 붐이 다시 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이 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초청은 오픈 AI와 국내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대 과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생활에 AI가 도입될 텐데요. 국산 AI 반도체 활용과 관련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여름 폴더블폰 경쟁으로 한층 더 뜨거워질 것이 보입니다.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폰 픽셀 폴드가 6월 27일 정식 출시될 텐데요. 삼성전자의 위기감을 가져다 줄지 역시 삼성이란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라이벌 대전 반도체 대 제약바이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이호철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수합 분석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강점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선도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 능력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이 점을 강점으로 꼽았고요. 신약 파이프라인 대다수가 다만 임상 1, 2상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을 또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를 가장 큰 또 기회 요인으로 알츠하이머, 비만, 신약이 또 두각되면서 그 안에서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위험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임상 초기에 신약 가치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부분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긴축 우려가 완화되어 간다면 이것이 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이제 영원한 테마잖아요. 계속해서 바이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바이오 산업 주목해야 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금리 상승 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이면은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하나둘씩 좀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기간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 후퇴 기간이나 경기에 대한 논란이 좀 이제 잠잠해지는 이 시기부터 바이오 섹터가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3년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3년을 쉬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 바이오 섹터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제 새롭게 항상 찾아가는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유행이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행을 쫓고 새로운 기술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행을 따라서 약 3년이라는 그런 주기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과 2022년 쉬어가기 때문에 2023년 올해부터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이제 쟁여놓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로 많은 임상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라이센스 인을 빅파마 중심으로 이제는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CB다, 금리다 해가지고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좀 몸값을 높여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서 적당한 가격이면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그 시기가 지금부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테마가 정말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시황의 불로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영원한 이슈와 테마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기대감과 맞물려서 6월에 이벤트가 많지 않겠습니까? 6월 2일부터 6일까지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고 5월 8일부터 6월 5일부터 8일까지 또 바이오 USA까지 바이오주들 오늘도 그 흐름이 좋고 오늘 또 디지털 바이오 클러스터 전략회의까지 있다 보니까 네. 디지털과 바이오 그러면서 AI 의료 관련주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과연 이벤트 이후에도 그 모멘텀의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조현주 차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좀 사이클이란 게 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신약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촉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위주의 어떤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0년에 알테오전이 또 블록버스터급한 기술 수출을 하면서 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지금 2년 넘게 소위 말해서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수급이 비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혀 이슈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5월 19일 날 안구건조증 글로벌 임상 3상을 2번째, 보통 3번에서 4번을 하거든요, 안구건조증은.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장중에 18%가 빠졌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3%를 끝났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의 바이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만큼 이제 옛날 같았으면 불과 옛날도 아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기사 나왔으면 한가를 갔겠죠. 그만큼 투심이 살아있고 그만큼 이제 팔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물량들이 다 소화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재료 소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에서 어떤 허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좀 매도가 계속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부담감이 적어졌고 이제부터는 바이오 쪽을 조그만 회사보다는 좀 큰 회사,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상승에 이끌었던 건 결국엔 1,000억, 2,000억짜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조 단위의 아주 규모 있는 회사들의 어떤 상승을 이끌면서 나중 들어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지금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위주로 리딩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반도체 팀 공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수장 대표님. 반도체 이거 데뷔를 철저히 하시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반도체는 사실 이 꿈을 먹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밸류라든가 이런 지표보다도 기대 심리가 얼마나 반영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뭐냐면 미국에서 반도체여서 바이오마저도 보호무역이랄까요? 자국 생산에 대해서 전략적 행보를 보죠. 원료의약품 최소 25%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런 부분에서 국내 어떤 바이오 업체들, 특히 위탁 시밀러 업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든가 또는 그 외 바이오 업체들에서 어떤 영향이 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법안을 그때 나온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국내 바이오 업체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2개 정도 있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원료 의약품의 25%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그 영향을 받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바이오 그리고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이 워낙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이오텍에 주는 어떤 영향이나 심리에 대한 주는 영향은 좀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영도 파트너님께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 좀 반격을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가 바이오가 이길 거야, 반도체가 이길 거야 이 개념보다는 네. 반도체가 먼저 갈 거야, 바이오가 먼저 갈 거야 이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반도체 먼저 손을 들어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인 섹터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앞서 강점으로 말씀하셨던 시밀러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를 진행을 시키면서 대부분의 빅파마 쪽에서 시밀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빅파마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제약에 대한 판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뭔가 마진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었을 때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었고요. 실제로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 경우에 램시마에 대한 그 마진이 예전에 50%였는데 지금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SG 제형으로 이제 바꾸면서 유럽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이번 연도에 미국은 아직 램시마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지만 SG 제형이 아니라 다 주사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가락을 신기술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 업체 중에서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로 해서 위탁 생산의 고도화를 이루어낸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주셨던 것 중에 원료에 대한 그 미국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약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 수출하고 모든 임상과 그 과정들을 다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신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상당한 간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 시밀러 업체 중에서는 조금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 신약 비즈니스는 전반적으로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 건전성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좀 이런 부분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좀 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역시나 이제 CB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좀 문제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 초만 하더라도 몇몇 종목들 이것 때문에 좀 거래가 정지되고 이런 종목들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결국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회사가 굴러갈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임상을 실패한 이후에 이 임상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귀로 그런 들으시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이 종목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 회사의 오너분들께서 뭐 시비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주가를 좀 억지로 올리시고 싶어서 좀 뭐랄까 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좀 더 높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피하신다라면은 제대로 된 바이오텍 기업들이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핵심 유망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일정이 많은 만큼 이벤트 캘린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계 이벤트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세계 최고 권위의 류마티스 질환 학회 중 하나가 현지 시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밀라노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일상 데이터를 최초 공개했는데요.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2023 바이오 USA가 5일 보스턴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만 544곳의 기업이 참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참가하며 여러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6월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먼저 결핵 백신을 주력으로 하는 백신 개발 기업 큐라티스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전망인데요. 공모가 할인율을 50%로 적용해 저렴한 몸값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5일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프로테움텍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다 알레르기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면역 진단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업계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조남 차장님. 네, 제약바이오 한마디 말씀드리면 골키퍼가 없는 골대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수술도 지금은 골을 차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심 없으신 분들도 지금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여주셨을지 반도체 대 제약바이오 시청자 투표 결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은 6월 돌아온 반도체 대 이벤트가 많은 제약바이오 어떤 쪽을 더 밝게 보고 있었을까요? 총 2,50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반도체가 74%, 제약바이오가 26%로 반도체가 월등한 차이를 보이면서 6월 유망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네, 1라운드 시청자 선택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냥 골 안 넣을래요라는 시청자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좀 힘을 내볼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 정리된 내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라운드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의 환호와 또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종목은 다를 수 있죠. SK하이닉스 대 삼천당 제약, TLB 대 알테오젠 핵심 유망주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결도 실시간 투표 함께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또 종목 투표까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SK하이닉스 대 삼천당 제약 대결부터 문을 열어보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나 최수창 대표님께서 들고 오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라고 해주셔서. 네. 반도체 오빠 SK하이닉스는 뭐 다들 아실 네. 거예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100조가 안 돼요.
저 대한민국에서 시총 100조 나올 종목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력시. 그러니까 지금 80조 원대니까 최소 못해도 뭐 30%는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많은 얘기들 했어요. DDR 세대 교체 다 얘기했는데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잘 가면 제가 무조건 엔비디아 사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잘 가면 국내에서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왜냐하면 HBM3 4세대 이 고성능 고대역 메모리는 양산하고 있는 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그쪽에서는 지금 50%로 압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에 있어서 수요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가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이제 많이 잘 팔려봐야 예전 같은 마진율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40% 넘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두 번 다시 못 볼 거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항상 아까도 했지만 이 서버용 DDR5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타이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100조가 되고 뭐 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담아놔야 되고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 9만 때부터도 얘기하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뚝심 있게 가져가야 된다. 지금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목표가요 17만 원 말씀드리지만 실은 20만 원 보고 있다. 가야 됩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강한 또 매력을 어필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천당제약. 최근 고점 대비 다소 좀 힘을 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있었어요. 삼천당제약. 여전히 삼천당제약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시세를 한번 냈었죠. 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좀 주가가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노이즈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바비스모라는 신약이 또 있습니다. 이 바비스모 매출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면서 이 시밀러가 나오더라도 이제 바비스모에 되지 않겠냐, 경제 상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비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에서 아일리아 시밀러보다는 좀 비싼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시밀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맞는 주기가 바비스모보다는 조금 시밀러가 한두 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바비스모보다는 훨씬 더 시밀러가 더 가격 경쟁력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바비스모와 아일리아 고용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시밀러의 어떤 영향을 시장을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아일리아 시밀러가 나오게 되면은 바비스모와 아일리아 고용량의 대부분들 거꾸로 뺏어올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의 시작인데 열리기도 전에 너무 이른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가는 이미 다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좋은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전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천당제약 이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이제 유망주 대결 세 번째 TLB 대 그리고 알테오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도 파트너님, TLB 역시 DDR5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갖고 오셨고요. 그렇죠. 저 오늘 이 방송을 예솔이가 보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솔이가 보고 있다면. 자, 일단은 뭐 TLB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0.44% 상승,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16,000원, 18,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2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 자체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DDR5 메모리 모듈에 대한 PCB 수주 기대감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판에 대한 전체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쪽이 50%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쪽 제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중국 쪽에서 빠져나왔던 물량 자체는 TLB라든지 국내 기업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DDR4 대비해서 DDR5에 대한 생산량이 추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은 수요자 중심보다는 이제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전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 단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은 하부에 걸려 있는 소부장 쪽에 대한 변동성들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숨어 있는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판 쪽에서 TLB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횡보되는 구간들이고 6월 달 초입 진행되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적정 수준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좀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박스권 상단이 한 25,000에서 26,000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라인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을 때 뭐 직전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뭐 손절 라인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차트를 좀 기본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은 한 2만 원대 정도 설정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이 기판 관련주, 이 TLB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종목 제약바이오 팀의 이 알테오젠 투자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조남 차장님? 네, 알테오젠 하면 이제 한미약품의 딜을 이율, 이제 기술 수출, 그리고 SG 제형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SG 제형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방으로 이제 바꾸는 제형인데요. 이 시장을 연 게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였어요. 작년 이제 할로자임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특허나 이런 것들이 만료되면서 이제 미래 가치가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할로자임의 작년 매출을 보면요, 8천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4천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아주 뛰었다가 지금 50%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2025년, 2030년 되면 말 그대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어저께였죠. 알테오젠이 로열티 매출로 마일스톤으로 39억을 받았어요. 네. 자, 계속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항상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근데 어저께 종가를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임상이 참 잘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오의 투십을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과 한울바이오파마와 이 알테오젠의 이 상황을 보면 지금은 바이오에 골을 안 넣는 게 아니라 꼭 그래도 공을 잡고 한번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폭발적인 매출의 상상,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의 상승에서 한번 봤잖아요. 미래 가치를 끌어오는데 확률이잖아요. 신약이 안 되면 어쩔 거야. 근데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은 상대적인 확률이 신약을 아예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높고요. 네. 이에 따라 빅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고 1상, 3상 여러 가지 3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증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시점에서는 네.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신라이벌 대전 반도체 대 제약바이오, SK하이닉스 대 삼천당제약, TLB 대 알테오젠까지 종목 대결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반도체주들 다시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단기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SK하이닉스를 꼽아주시긴 했는데 엔비디아도 살짝 쉼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단기 급등에 대한 좀 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인지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20만 원 간다고 하시긴 했지만. 엔비디아를 자꾸 테마로 보신 분도 있어요. 엔비디아 1조 달러가 테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 실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매수 관점을 다시 잡을 때는 수익 실현 만약에 지금쯤 했다 쳐요. 모든 반도체 주식을. 그냥 더 올라가면 놓치는 거죠. 눌러줄 때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월봉상이든 뭐 일봉상이든 음봉으로 눌러주는 시기들을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딱 얘기해드리면 지금 11만 원인데 10만 원대가 눌러줄까요? 온다면 그게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20만 원 것은 반도체는 한 가지 알아둘게. 사이클이 조정 사이클이 한 1.6년 정도 되고요. 상승 사이클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거의 3, 4년을 갑니다. 그러면 그 지속 국면에서 올랐다 내렸다 파동 있겠죠. 서핑 타듯이. 그런 관점을 본다면 눌러주면 매수 기회고 올라가주면 계속 끌고 가면서 이익 실현을 좀 자유롭게 좀 하셔도 되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오 쪽도 한마디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정 이사님. 일단은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고생했던 부분들을 좀 보상받는 그런 한 달이 6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진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핵심 유망주 대결 종목들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의 시청자분들은 유망하다고 손을 들어주셨는지 시청자 투표 결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뽑은 6월 유망주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먼저 4위 공개합니다. 4위는 반도체 기판주 TLB가 자리했고요. 3위는 삼천당제약이 15%의 표를 얻으면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바로 이번 주 강한 종목이죠. 알테오존이 27%의 득표율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대망의 1위. SK하이닉스가 45%의 절반 가까운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유망주 순위들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가 뽑은 유망주, 이 업종은 반도체를 선택을 했고 또 종목별로 가운데서는 또 SK 하이닉스를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인지도 순인 것 같아요. 시청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다양하게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취향 네. 정해졌는데 하이닉스로.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유망주별로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전 반도체 대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많은 분들의 또 승리로 또 관심을 받았고요. 종목 안에서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조선대 방산업종에 대한 신라이벌 대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라이벌 대전 함께해 주신 네 분, 김상훈 이사, 조남준 차장, 와운의 최수창, 최영동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